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형들이 존재하고 매해마다 달라지는 전형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5차시 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2025학년도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고 나서 두 번째 차시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차시에서는 대학마다 면접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차시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파트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뿐만 아니라 면접을 활용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고교 활동 과정 속에서 보이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생활기록부 영역의 교과, 비교과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 충실도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실하게 키워왔는지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의 학업 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은 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5학기의 성적을 활용하는 전형입니다. 선택 과목과 성적의 추이,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기록을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서류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으로 2021학년도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란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교 정보나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입 전형 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처리되는 항목은 학교 코드, 수험생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고교명이 기재된 모든 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원 자격 조건에 따라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등이 있으며 선발 방법에 따라 서류형, 면접형, 그리고 평가 단계에 따라 일괄 합산 전형, 단계별 전형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어떤 전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전형입니다.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와 함께 학교 생활에서 보인 리더십, 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전형으로 대표적인 전형명이 지역균형 전형, 추천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현황을 살펴보시면 주로 대학에서 교과형의 형태로 많이 선발을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도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 등을 통해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 서해 5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와 같이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및 위탁 교육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지원하는 특별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에 따라서 한양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고른 기회,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등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전형명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만큼 원서를 쓰실 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 및 다른 전형의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서울대학교의 종합전형 중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형 한 가지를 정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한양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전형 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형 간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종합 전형 내에서는 한 가지 모집 단위만 지원이 가능하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등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고른 기회,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다면 이 중에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앙대학교 모집 요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전형 내의 복수 지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6개 전형 이내 복수 지원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수는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발 방법에 따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류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됨으로써 학교생활 기록부만을 학생 선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은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이외에 면접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종류로는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활용 면접, MMI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형 선발 인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면접형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접형보다는 서류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요소의 비율과 배점을 살펴보고 학생의 면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서류형과 면접형 둘 다 지원한 경우가 있고 둘 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에 따라 일괄 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서류 100% 혹은 서류와 면접을 포함해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단계별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서류 평가를 토대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대입 미반영 항목이 늘어나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서류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변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대학들이 면접을 통해 성공회대 혹은 총신대처럼 서류와 면접을 다 반영을 하지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합산하는 전형이 있고
밑에 보시면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와 같이 1단계에서 배수를 선발하고 그 다음 1단계의 성적과 면접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 것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 중에 11%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호, 수의회, 약학, 의회, 치의회, 한의회 등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별, 대학 내 전형별, 대학 내 모집 단위별 최저학력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예시로 살펴보면 각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응시하는 영역의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비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별로 평가 요소나 비율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한 동일 대학 내 전형에 따라 평가 요소 및 비율, 배점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의 경우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도 자유전공 학부는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자유전공 학부 외의 학부에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같은 종합전형 내에서도 계열적 합형이냐 학업 우수형이냐에 따라서 선발하는 평가 요소는 같지만 비율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의 경우는 융합형, 탐구형이 모두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요소와 비율이 모두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평가 요소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모집 인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3,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보시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종합전형의 비율을 보시면 수도권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는 조금은 낮은 비율로 선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중요성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의 자기주도적 과목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2021년 서울대를 기준으로 2023년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모집 단위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본격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맞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대입전형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할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겠다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자율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25 대입 전형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필수 반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2025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대학의 명단입니다. 다음은 수학과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고 이는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화여대가 이번 연도에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고
서울시립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하는 상황입니다. 의예과, 약학과 위주로 주로 적용했었지만 2025 대입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교육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학은 모집 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자연계 최상위권 합격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정보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대입정보 포털 대학 알림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 등이 있고, 이를 토대로 진로 진학 정보를 얻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보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대학이 발표한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